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는데요. 가는 길마다 사고예요. 그래서 한 1시간 4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입니다. 다들 좋은 모양이에요, 이제. 자, 보시고. 일단 문제는 잘 풀리죠? 응? 알았어요. 자, 일단 1번. 1번에 그 제목에 줄 그세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이제 문제 푸실 때 제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요 문제는 이제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자, 볼게요. 1번. 전유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 건물 번호. 이거는 건물 표시가 하는 거죠. 표제부에 이제 들어가고. 두 번째.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 전유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에 관한 사항. 이것도 표제부죠. 줄 그세요. 대지권 표시 이렇게. 3번. 일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소재 지번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죠. 그다음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 일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또 줄 그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죠? 이것도 표제부로 가야죠. 표제부예요. 그럼 이제 5번. 대지권 이하였을 경우에 일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대지권 뜻 줄 그어야지. 대지권 뜻은 어디다 등기해요? 그렇지. 요거는 이제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해야지. 해당 구란 말은 무슨 뜻? 갑구 또는 을구. 표제부가 아니죠. 이렇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또 고개 들고. 보세요. 우리가 일동 건물 표제부 아랫부분은 무슨 칸? 일동 건물 표제부 아랫부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다음 구분 건물 표제부 아랫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이 두 개 다 표제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지문에서 2번과 4번이 중요한 지문들이 딱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 등기한다?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직권 등기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답은 5번이었습니다. 2번. 등기 신청 적격 옳은 것은? 자,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딱 줄 긋고. 요건 성격이 뭐예요? 비법인 사장이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 X지. 2번 학교 명의 등기는 다 안 되죠. 근데 등기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이렇게. 2번도 X. 3번. 자, 줄 그세요. 농업협동조합. 요거는 명칭은 조합이죠.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법인이에요. 농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농협 명의로 등기해야지. 법인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랑 구분된 게 그거죠. 민법상 조합. 그건 등기할 수가 그게 없다 그랬지. 오케이. 그다음 4번. 지자체. 지자체는 시군구까지, 읍면, 리동까지. 시군구까지. 읍면은 등기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잠깐 이제 5번이 예외 조항이에요. 동명의. 동명의로 동민들이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면 그때는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죠, 이제.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예외 조항이에요. 놀래면 안 돼, 자꾸. 자, 3번.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의 근저당 설정 등기. 그러니까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격려된 후 딱 자르고. 자, 그림 떠올랐어요? 그림 하나 떠올라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제 자, 갑이 을이라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해놨고. 그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갑을 근저당권 설정자, 을이 뭐다? 근저당권자. 근데 그 후에 갑이 병한테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했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의뢰 등기를 말소할 건데 잘라야죠. 첫 번째. 요거를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요. 또 의뢰 등기 요게 원인 무효인 수도 있다. 요걸 이제 비교해 봐야죠.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의뢰 등기를 말소하는데 변제를 이유로 말소할 때 그때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 원칙은 보세요. 갑은 소유권 이거 아웃이죠. 당사자가 아니죠. 원칙은 누구? 원칙은 병이 돼야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보세요.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갑이한테 야, 요 등기 요거 내가 줄 테니까 매매 대금 다 줘.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때는 의뢰 등기는 누구도 지을 수 있다? 갑도 지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원칙은 병인데 누구도 갑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또 보세요.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의뢰 등기에 원인 무효예요. 그 원인 무효라면 이때는 의뢰 등기는 누구만 말소할 수 있다. 이때는 병만 할 수 있지. 갑은 당사자가 아니죠. 아웃이니까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이게 이제 한 문제도 나온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다음
1번 피담보 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변제. 2번은 원인 무효인데 이렇게. 자, 옳은 것만 묶은 것. 1번. 자, 기업번 1의 경우 변제 경우죠. 자, 갑은 실체업상 말소 총권을 갖지 못한다. 갑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야지. 그럼 기억은 X 딱 지우고. 그럼 니은번. 자, 2의 경우에 이는 원인 무효죠. 여기서 이제 갑은 말소 등기에 등기 권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갑은 될 수 없죠. 이때는 병만 되니까 이렇게 맞는 말이고. 그다음 디귿번. 자, 1의 경우에 변제 갑 또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갑 또는 병이죠. 맞지. 오케이. 그럼 니은 디귿 맞는 말이네요. 그럼 리을번 2의 경우에 원인 무효. 자, 을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 등기는 원칙이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 그래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 3번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 숙제 있었죠? 맨날 놀래. 숙제 뭐 220페이지 가면 그거 있어요. 자,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표 있죠. 그 박스 다 외우라 그랬어. 이제 승질나서 이제 다 외워왔죠? 아, 그 내용이야. 그 내용. 뭘 또 놀래. 거기가 줄도 막고 있네 보니까 막 그 줄 누가 고놨어 그거? 그때 거기도 거기 있었죠. 뭘 또 딴 것도 보고 있어 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거기 지금 박스에서 끝에 있는 세 번째 줄이에요. 그 문장 이렇게 기억 계셔야 돼. 이렇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럼 4번 확정 판결. 자, 짝짝 체크하고 틀린 것은 1번.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공유물 분할 요거는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 2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신청할 수 없다. 중요한 거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가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승소한 자만 이렇게. 패소한 자는 대의도 못한다. 그 다음 이제 3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변론 종결 후. 이 말은 이제 재판이 다 끝났어요. 이제 어차피 끝났으니까 상속인은 그 판결 따라 등기해도 된다 그 말이겠죠. 이렇게.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자, 이제 줄 그세요. 채권자 대위 소송 체크하고 채무자가 이제 알았어요. 그 판결을. 자,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보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3번, 4번은 그냥 들러리 지문들이에요. 그냥 읽어보시고 그때. 외우지 말고. 5번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우리 이렇게 했죠. 10년이 훨씬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법 시험은요. 자, 보세요. 문제를 딱 보면요. 보기가 이제 쭉 나오겠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자, 답 같더니 1번 지문, 2번 지문은 아는 지문이에요. 3, 4, 5번은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생판 처음 보는 지문. 그럼 이런 문장은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너무 처음 보는 지문에 희롱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먼저 정답은 우리가 아는 지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특히 등기법은 좀 심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5번. 5번에 등기 신청 틀린 것은 1번. 자,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 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 이행 판결 나왔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2번. 자,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딱 자르고 아직 등기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을 생각하고 갑의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걸 한 단어로 뭐라 불렀어요? 그렇지. 포괄 승계에 대한 등기.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간단하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꼭 그 말 나와야 돼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하기 전 이렇게 나와야 돼. 3번.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집행 도로 상속을 의무자하여 공동 신청해야 한다. 자, 보세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상속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이죠. 근데 유증에 의한 등기는 이건 공동 신청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의무자가 거기 있어요. 의무자가 유증자가 아니고 누구?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의무자입니다. 이렇게. 그럼 4번.
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권의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있다. 포인트 4번에선 같은 채권 담보 그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같은 채권 담보인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5번. 자,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가병을 상대로 원인무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자, 갑의 판결에 의해 병명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 을을 대위 신청해야 한다. 그렇죠. 보세요. 뭔가면 지금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갑에서 을로, 다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근데 지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요. 자, 갑이 을가병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죠. 그럼 요 갑은 소유권을 찾아 올라오면 보세요. 을의 등기 먼저 지워요? 병의 등기 먼저 지워요? 아니지. 등기를 중간부터 못 지우지. 끝에서 지우고 올라와야지. 자, 근데 문제는 갑이랑 병이 계약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요 갑은 병의 등기를 어떻게 말소한다? 을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소시키면 돌아오겠어. 소유권이 이렇게. 이제 절차 보셔야 돼. 그래서 일단 그 21번, 23번, 5번 문제는 좀 종합적인 문제죠. 최근 스타일이 그렇게 나와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용어 정의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등기법 파트는 이제 우리 지난주 수업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등기 신청 이렇게. 자, 이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지난주 수업 내용 이렇게 쭉 정리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거 나왔죠. 이제 등기부 구분, 특히 이제 그거 보셔야 돼요. 구분 건물 등기부 하나. 또 넘어서 이제 그 신청에서는 직권 등기 나왔죠. 직권 말소. 그게 이제 오늘 수업 나올 내용이에요. 오늘이랑 다 다음 주 이렇게 나올 내용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세 가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또 하나 비법인 사단자단이 있다. 자, 세 개 나와야죠. 이렇게 보시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자, 공동 신청 갈죠. 자, 책 펴 보세요. 220페이지. 자, 220 딱 가면은 그 절차법상에 권리자문자 박스 있죠. 그 표는 꼭 적어 계세요. 그 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요 내용은 좀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서류 파트에서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 222. 그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그 판결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하나. 그다음 이제 그 뒤에 가시면 제 3자 있죠. 225. 거기는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 파트는 단독 문제는 안 나와요. 용어 정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딱 보시면 돼요. 비교. 그래서 이제 신청 파트 어려운 거 하나 끝났고요. 자, 그다음 가서 이제 서류 파트. 자, 보시죠. 두 번째는 요거 하세요.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자, 또 하나 보세요. 지금 타이틀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그랬죠. 이렇게 하세요. 정보. 여기서 이제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서류. 여기 이제 다른 말로 뭐다?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서류 파트 꼭 기억하셔야 돼.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우리 서류 파트 하나도 안 했나요? 조금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청 정보는 받고 원인 정보 받고 그럼 이제 이렇게 했어요. 등기필 정보 조금 보다 말았죠. 책 한 펴 보실래요? 240페이지. 거기 할 차례죠? 조금 했어요. 앞부분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서류 파트인데 확인하셔야 돼.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등기 신청 정보. 용어 알아야죠. 자, 보세요.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 등기 신청서 이렇게 신청서. 용어를 좀 친숙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왔어요. 이제 두 번째는 등기 원인 정보. 자, 또 등기 원인 정보는 자, 간단히 말하면 뭐 계약서. 그리고 여기는 시험 나오잖아요. 그 고음으로 봐요. 검인계약서. 보셔야 되고. 또 자, 떠올려보세요. 검인 나왔다. 딱 떠올라야죠. 두 단어. 검인 나오면 그렇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냥 계약이라니까. 다 받는 거지. 쏘으면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검인은 요건이 두 가지. 뭐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냥 계약이니까 유상, 무상, 불문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디를 모르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틀리아로 맘만 먹으면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등기필 정보. 우리 지난주 좀 봤어요. 자, 첫 번째 의. 이제 볼게요. 오늘 수업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등기필 정보. 정식 명칭이 중요해요.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자, 세 단자 체크하고 계셔야 돼. 하나 보시고. 자, 두 번째. 요 등기필 정보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했죠. 등기 권리증 그러죠. 이제 정식 명칭 요거예요.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제출 이유. 자, 제출 이유는 뭐다? 제출 이유는 이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자 이렇게 되고. 그럼 세 번째 이제 자,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등기필 정보 요건. 자, 여세요. 다시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말하는 등기필 정보 요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등기 의무자에 그래야지. 첫 번째. 등기 의무자에.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있죠.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다. 그래서 자, 이 정보 다 기억나시죠? 알았어요. 묵비권. 한번 펴봐요. 270페이지, 272. 자, 272 딱 펴보니까 양식이 딱 하나 떠 있죠.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끝에 보니까 중간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랑 박스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거지. 보세요. 뭔가 하면 자, 뭐예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처음 지었다. 그럼 갑이 등기소 가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했죠. 그럼 봐요. 그럼 등기하고 나면 등기소가 이제 갑이 소유자인 거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래서 등기소가 이제 갑에게 뭐 준다? 그 등기필 정보를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필 정보 받았다. 이게 뭔가 하면 요 등기필 정보 요게요.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갑이 자기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꾸면 무슨 등기? 정확하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했다. 그럼 등기소가 갑한테 등기필 정보 또 줘요, 안 줘요? 이제 표시 등기죠. 이제는 표시 등기는 안 줘요. 안 줍니다. 또 어디 보세요. 갑이요. 자기 건물을 증축했어요. 증축하면은 무슨 등기? 그때 이제 건물 표시 변경 등기. 등기했습니다. 등기했으니까 이제 등기필 정보는 또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제는 뭔가요? 표시 등기할 때는 정보를 안 줘요. 그래서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럼 봐요. 이 갑이요. 소유권 보존에 있어 그 정보 하나 딱 갖고 있죠. 근데 거기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우리 갑에게 대금 주고. 정보 내놔 이렇게 하죠.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등기 필증은 통째로 넘겼죠.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요 갑이한테요. 자기 정보에 나와 있는 여기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있죠.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272 일련 번호 나와 있죠. 밑에 비밀번호 있죠. 근데 이 비밀번호 이거 우리 옛날에 인터넷 뱅킹할 때 보안 카드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준 거예요. 그럼 이제 봐요. 의리 등기 신청할 때 할 때 갑의 정보에 있는 일련 번호 비밀번호 알아왔죠. 신청할 때 하면 등기한이 일련 번호 비밀번호 조회하고 나오면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확인하고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등기했다. 그럼 등기소가 을한테 뭐 줘요? 등기필 정보를 또 주겠죠.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받았고 근데 그 위에 을과 병이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러 올 때는 자, 의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니까 이제. 그럼 이 병은 이제 누구 정보를 알아와야 돼요? 을의 정보에 있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알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명칭책까지 해야 돼. 기억하세요. 다시 우리가 말하는 등기필 정보 요거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이렇게 딱. 명칭 다 알고 계시죠. 명칭 이렇게. 주셨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자, 240페이지. 그러면 이제 등기할 때는 정보를 첨부함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야 돼. 네 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 요거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등기필 정보 첨부 X.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 요거 이제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자, 보시고. 자, 집판 보시면 여기 이제 보세요. 일단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비율 정보죠. 이걸 대입시키세요. 이렇게. 첫 번째. 등기하러 하는데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더라. 이런 경우라면 등기비율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면 의무자가 없는 등기 뭐 있어요? 그렇지. 이게 이제 대표가 소유권 보존 이렇게. 또 이제 상속 등기. 어차피 의무자 없죠?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럼 두 번째. 그래서 권리에 관한 그랬죠. 자, 두 번째. 권리의 등기가 아니다. 그럼 또, 자, 권리 등기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등기다? 그렇지. 표시의 등기. 그러면 표시 등기할 때는 보세요. 표시 등기는 권리 변화가 있다 없다? 권리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다 되겠지. 그럼 또 나와야지. 이제 표시 등기. 첫 번째. 자, 흔히 말하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두 번째,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경정. 또 하나가 멸실 등기 이렇게. 그래서 어디 보세요. 어차피 권리 변화 없으니까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등기의 진정성.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면 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겠죠. 그럼 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진정성 보장 그랬죠? 요게 대표가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판결에 의한 등기. 자, 보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되겠지. 자, 두 번째가 이제 이거 나한테 관공서 촉탁 등기. 촉탁 등기도 보세요. 자, 누가 했어요? 관공서였죠. 믿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되겠지.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돼. 자, 고개를 들고. 자, 열심히 쓰다가 또 후회한다 그래서 책에 똑같이 다 있어 지금. 240에 1번에 보존 상속 나와 있고 판결 나와 있고 강촉탁 나와 똑같아 가 있어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돼.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크게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면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원칙은 안 해요. 이걸 잘라봐야 돼. 자, 또 봐요. 자, 이거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갑이 등기를 안 넘겨요. 근데 그건 봐요. 갑이 등기 안 넘기면 을 혼자 등기할 수가 없죠. 을 이제 어디 가야 돼? 그렇지. 법원에 이제 소송 제기해야죠. 그럼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판결 나왔어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럼 판결 받았죠. 그럼 등기소에 누가 등기하러 가요? 을. 그럼 봐요. 여기서 잘라서 이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 이때는 등기비율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막 찍지 말고. 자, 다시 봐요. 지금 을이 등기하러 왔죠. 그럼 을 보세요. 을이 오는데 을이 누구의 등기비율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갑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봐요. 그럼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지. 왜? 없으니까. 줄 리가 없으니까. 안 하죠? 자, 근데 다시. 자, 이제 첫 번째였어요. 자, 또 하나 봐요. 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대금 다 받았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을이 등기를 안 해요. 이게 뭔가 하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을이 등기를 안 해요. 그럼 갑이 이제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근데 반대로 해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대금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을이 등기를 안 해요. 을이 등기 안 하면 보세요. 이때 갑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갑이 어디 가야 돼? 갑이 법원에 가야지. 소송 제기해요. 자, 딱 제기했더니 판결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자, 을은 갑의 등기를 인수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을은 갑의 등기를 인수하라. 그럼 누가 승소했어요? 갑. 그럼 보세요. 승소한 갑이 등기 신청할 때 이때는 등기비율 정보를 첨부해야 안 해요? 해야죠. 왜? 있으니까 갖고 와야지. 문장이 3개 나와요. 3개. 자, 다시 자, 봐요. 이제 포괄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면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지. 그다음 또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렇지. 의무자가 줄 리가 없으니까. 자, 근데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첨부? 왜 한다? 있으니까. 끝.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 나온다고 이게. 막상 헷갈려요, 시험 보면. 제가 줄거볼게요.
거기. 자, 240페이지 제일 끝에 줄 보세요. 제일 끝에 줄 끝에 보세요. 자, 승소한 등기 권자가 제일 끝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자의 그 다음 줄 정보를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나. 왜 첨부 안 해요?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에는 정보를 첨부한다. 왜 한다?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속으로 그래. 뭐 이런 걸 갖고. 근데 이게요. 막상 시험 뜨잖아요. 헷갈려요. 다시 확인. 첫 번째.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나오면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칙. 근데 이제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자가 신청할 때는 첨부 안 한다. 안 한다지. 왜? 의무자가 줄 리가 없으니까. 자, 근데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 한다. 왜?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그리고 요 문장이 시험에 그때 나왔어요. 20회, 22회 두 번 나왔어요. 최근에 이렇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한 가지. 첫 번째. 하나 보시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요거 해야죠. 다섯 번째.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자, 10번 보세요.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갑에게 대금 줬다. 을이 갑에게 야 등기하게 정보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갑이요. 자 보세요. 정보 요구 잃어버리고 없대요. 봐요. 등기필 정보 요구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럼 갑한테 야 너 정보 없다며? 자 평생 그 집 살아.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이제 방법이 있어야죠. 자 보세요. 요 갑이 지금 정보를 잃어버리고 없죠. 그럼 갑이요. 등기소 가서 등기필 정보 멸실했을 때 재발급 신청하면 재발급 해줘야 안 해줘요? 그 재발급 절대로 없어요. 재발급은 X 안 해줘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자, 근데 등기필 정보 요거는 자 보세요.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의무자 보호하는 제도예요. 의무자죠. 의무자 거니까. 그럼 이제 봐요. 나중에 을이 등기하러 딱 갈 때 갑이 딱 따라가서 등기소에 얼굴 딱 보여주면 돼야 안 돼. 내가 갑이다 왜 이렇게. 신분증을 비교해주면 확인되겠죠. 첫 번째는 뭐다?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하면 돼요. 직접 출석한다. 한 가지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잃어버리고 없죠. 그때 이제 이렇게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면 돼요. 변호사나 법무사에 이렇게 위임 확인 정보. 명치체까지 이렇게 위임 확인 정보다. 요게 두 번째 이렇게.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없죠 지금요. 없으면 그때 공증받으면 돼요. 공증서 부본을 첨부한다. 이렇게. 그래서 책에서 자 241, 1, 2, 3 세 개 딱 체크해 놓으셔야 돼.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다?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는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번째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반드시 요거는 누구만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위임 확인 정보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뭐다? 공증받으면 된다. 공증서 부분 세 가지 보시고. 또 가끔요 신청해 와가지고 자꾸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발급 받아봤다고 자꾸 우겨 와가지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얼마 줬어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10만 원 낸 분도 있고요, 5만 원 낸 분도 있어요. 10만 원짜리는 요거야. 변호사 위임 확인 정보. 5만 원짜리는 법무사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준 거지. 재발급이 아니죠? 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인후 보증서 적어 놓으세요. 인후 보증서. 자, 인후라는 말이 뭔가면요. 자,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 보증서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제 갑이 지금 정보를 잃어버리고 없죠. 이렇게 하면 돼요. 갑이요. 요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 보증서를 받아오면 돼요. 딱 가요. AB한테. 하나씩 적어 이렇게 합니다. AB가요. F용지 있죠. 다 꺼내놓고 제목 적어. 인후 보증서 쓰고. 자, 내가 확신하는데 자, 갑이 소유자 맞습니다. 라고 쓰고 지장 찍어주면 돼요. 근데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삭제되고 없어졌어. 삭제. 요 말이 중요해요. 삭제라는 말이. 언젠가 하면 1991년도에 1991년 몇 년 전 28년 전 시험에 아직도 나와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 시험은 보기가 몇 개예요? 5개. 근데 방법이 셋밖에 없어요.
보기를 5개 만들 수가 없어. 알죠? 시험 나와. 인후보증서 삭제됐다. 이렇게 삭제. 그래서 요 말이 중요해요. 삭제라는 말이 없어졌다. 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요 파트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첫 번째가 첨부하지 않는 경우 물어보는 거. 이렇게. 두 번째는 멸실했을 때 방법 3개 삭제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서류 파트에서 여기 이제 주요 서류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등기 얘기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자 243 이제 어려운 서류 또 나왔죠. 이제 인감 증명 보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이제 3월에 오신 분들은 여기 꼭 붙여 놓으셔야 돼요. 개정사항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시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가면요. 개정된 사항은 시험에 바로바로 나와요. 올해 이제 요거 나올 차 인감 증명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인감 증명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자, 첫 번째 의. 자, 또 올리세요. 자, 등기할 때까지 하는 인감 증명. 요거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의무자 인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언제나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갑으로부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그럼 보세요. 등기 권리자 얘는 훨씬 좋아지는 경우죠. 굳이 국가가 보호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뭔가 하면 갑이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권리를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국가는 누구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의무자를 확인해야 돼요. 의무자. 그래서 이것도 의무자 거. 인감도 누구 거? 의무자 거. 그리고 인감 유형은 이제 많이 보셨죠? 무조건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인감 증명 제출 이유 뭐? 진정성 보장. 다 똑같아. 하나 외우세요. 자, 모든 서류 제출 이유 똑같다. 언제나 뭐다? 등기의 진정성 보장. 이제 빼버리고 이제 필요 없어 이제. 그럼 인감 유형 여기 이제 요거 보세요. 이제 제출하는 경우. 여기가 이제 시험 나오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인감 증명 제출 보시고 자, 저 책 가세요. 자, 책 보세요. 자, 243 1번. 2번에 1번. 그 줄 좀 걸으세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딱 줄 걸어놓고 한 단어로 뭐다? 그렇죠. 소유자죠. 인감 증명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인감 증명은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이렇게 나와야죠. 다시 기억하세요. 인감 증명은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떠올라야 돼. 근데 이제 요 문장을 보세요. 앞으로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뭔가 하면 자, 소유자가 의무자인 거 모든 등기 다 외우시려고요? 그럼 불가능해요. 요걸로 이제 자꾸 이제 활용을 해봐야 돼 이제. 자, 이거 고개 들고. 자, 보세요.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자, 소유자.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긴다. 그럼 이제 갑에서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인감 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한다? 그렇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갑 거 가지고 와야죠. 이렇게 따지라고 그냥 외우지 말고. 또 봐요. 그럼 을이 이제 소유자죠. 소유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을이 병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이때는 인감 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해줘야죠. 이렇게 등기했고 이번에 여기서 전세권 이제 설정하는데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그럼 봐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 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전세권자. 소유자 아니죠? 그럼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그런가 하면 이 문장을 가지고 자꾸 활용을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또 봐요. 을이 이제 소유자죠. 을이 이제 정한테 닦아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럼 자, 을에서 정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 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한다? 그렇지.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첨부한다.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럼 이제 등기했고 그다음에 정이 무한테 닦았어요. 무한테. 이렇게 하죠, 이제. 야, 내 저당권 이거 네가 가져. 봐요. 그럼 이제 정에서 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인감 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의무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정이죠. 저당권자죠. 소유자 아니죠? 그럼 필요 없다고 이렇게. 또
저당권을 설정 이전 했어요. 여기서 이번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인감증명 첨부해요, 안 해요? 왜 안 해? 그렇죠. 의무자는 누구? 의무자는 무죠. 소유자 아니죠. 그럼 필요 없다고 이렇게. 자, 이거 이렇게 확인 작업 해야 돼. 이렇게. 그럼 하나 더 또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여기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안 되네요. 자, 갑과 을이 소유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해요, 안 해요? 해야지. 자, 보세요. 말소 등기할 때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리고 의무자죠. 그럼 첨부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봐요. 인감증명은 이렇게 돼. 여기가 주요 포인트예요. 인감증명은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이거 가지고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맨날 하는 말 있어요. 등기법은요, 잘 따지는 분들이 잘해. 근데 보세요. 잘 따진다가 나쁜 말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꾸 따져봐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얘기예요. 인감은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하나, 첫 번째 딱 체크하고. 됐죠? 그럼 2번. 거기도 이제 책에 묶으세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 딱 묶어놓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 거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소유권 가등기 명의니. 그럼 이제 가등기 말소할 때. 자, 10번 보시죠. 꼭 요 말 나와야 돼.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니 이렇게. 자, 보시고 이제 그 문제 또 하나 볼게요. 자, 아버지는 A예요. 부동산 소유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B한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기 자꾸 했어요. 시험 붙으면 주기로. 아니 시험 안 붙었죠. B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한다? 가등기. 그럼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할 때 이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한다? 그렇지.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갖고 와야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A께 필요합니다. 이렇게. 등기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요 B가 딱 가봤더니요. 사무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창문도 없고 비도 막 이래. 창고야 창고. 그럼 얘 사무실 꼭 가져야 돼요? 아니죠. 기분 나빠졌죠. 저 사무실 안 가질래요. 그 B가 이제 자기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이때는 인감증명 첨부해요 말아요. 원칙은 안 하죠. 소유자예요? 아니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이 B가 보세요. B가 지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죠. 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능성을 포기하겠대. 근데 얘 지정신자인지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 걔 뭐 갖고 알아? 인감증명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경우는 이제 꼭 요 말이 나와야 돼. 소유권의 가등기론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 더 다시. 자, 이거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 해놨어요. 시험 붙으면 전세권을 주겠다. 딱 해놨는데 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B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B가 자기 명의의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이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렇지. 이거는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죠. 무슨 가등기만? 소유권의 가등기만. 이렇게 하셔야 돼. 또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험 나오잖아요. 이렇게 와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니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X. 왜? A 거, B 거. B 거가 갖고 와야지. 명의인 거니까 이렇게. 의무자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근데 우리 시험에 그렇게 2번 나왔어요. 다시.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니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그렇게 나오면 X. 소유자 게 아니고 가등기 명의인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끔씩 뜨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3번. 3번이 이제 개정됐어요. 제일 어렵습니다. 자, 3번 보시죠. 책 보시죠. 3번. 그 줄 좀 잘 그어놓을게요. 3번. 자, 저 책 보고요.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 명의니 등기 의무자로서 딱 자르세요. 의무자로서까지. 포인트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외 권리 체크하고요. 두 번째, 등기 의무자로서 체크하고. 거기까지 체크하고 이제 집합 좀 보세요. 뭐 3번을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쓰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렇게 해요. 자, 보세요. 포인트가 2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소유권 이외 권리 하나. 두 번째는 말소할 때. 자, 집합 보세요. 을은 소유자, 병은 전세권자예요. 그래서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원칙은 인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원칙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뭔가 하면 보세요. 그럼 전세권 말소할 때는 보세요. 병의을한테 뭘 줘야 돼요? 자기의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요. 근데 이 병이요. 자기의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어요.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자, 책 다시 보세요. 자, 다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딱 자르고 그 다음 체크하세요. 등기필 정보가 멸실돼요. 등기소 출석하여 등기로부터 의무자 등을 확인받은 경우와 그 다음 신청 정보에 위임 확인서면 또는 공소부분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다시 그림 보세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는 원칙은 인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원칙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병일한테 뭘 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 그래서 정보를 멸실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보세요. 자, 병이 정보 멸실했죠. 멸실하면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자,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는 공증서 부본. 그래서 이거예요. 멸실해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취할 때는 아울러서 모두 갖고 와라. 인감도 첨부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억하세요. 방법 세 가지 다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는 공증서 부본. 방법 세 개 다. 근데 개정된 건 뭔가 하면요. 개정된 건. 자, 작년도까지는 이거 보세요. 병이 직접 출석하죠. 이때는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이때도 첨부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정보 멸실했다. 이때는 기억하세요. 방법 세 가지 다 뭐 가져와라? 인감 증명을 첨부해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시험 나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 경우에는 인감 증명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오면 X.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올해 시험 뜰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세 가지. 요 세 개 지문이 가장 이제 그 주요 지문이에요. 이렇게. 보셨고 나머지 한번 줄번 가볼게요. 자, 4번 체크하세요. 하필 등기라는 말. 4번 하필 등기. 근데 하필 등기는 권리 등기, 표시 등기. 표시 등기죠? 첨부해요. 또 이제 그다음 5번 체크하세요. 두 번째 줄 분필 등기. 분필 등기. 자, 그럼 뭔가 하면 보세요. 하필 분필은 권리 등기, 표시 등기. 표시 등기예요. 이게 좀 특수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부사항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제목만 체크하시면 돼. 6번은 좀 읽어 놓으셔야 돼. 6번은 중요합니다. 자, 협의 분할 체크하고요. 또 체크하세요. 상속인 전원의 인감 두 단어. 거기 협의 분할 와 있죠. 칠판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갑이고요. 아들이 이렇게 이제 셋이 있어요. A,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봐요. A가 사망을 하면 그 A, B, C 셋은 원칙은 지분이 같아 달라요. 같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갑이 사망을 하고 A, B, C가요. 갑의 재산을 3분의 1씩 똑같이 나눴어요. 3분의 1씩 똑같이. 요걸 우리가 법정 분할 그래요. 그럼 봐요. 3분의 1씩 똑같이 나눴으니까 이때는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A가 딱 그러죠. 야, 나 장남이거든. 자, 절반 내놔. 2분의 1 딱 갖고 가고요. 나눠 가죠. 했어요. 나눠서 둘이 4분의 1씩 이렇게. 요게 이제 법정 분할이 아니죠. 요게 협의 분할이에요. 이때는 A, B, C 의사를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뭐 갖고 와라? 인감증명 첨부해라. 두 개 체크하세요. 협의 분할 체크하고 또 하나 이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이렇게 전원. 자, 그 다음 자. 그 7번도 줄 거놓으세요.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체크하고. 자, 요것도 아마 한번 들어봤을걸요? 자, 우리 흔히 드는 사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갑이랑 을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 그 우리가 흔히 임차권은 흔히 등기해요, 안 해요? 등기 안 하죠. 자,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임대인의 동의 받으면 등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대인 동의 받아서 임차인 앞으로 임차권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근데 문제는 임차권 이전할 때 이때는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그렇죠. 갑이니까 이제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을병이 임대인 동의서, 승낙서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래서 제3자 동의서 받아올 때는 뭐도 가져와라? 인감도 첨부해라 그 말입니다. 체크하세요. 제목만.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제출 인감증 파트는 여기가 시험 나와요. 제출하는 경우. 근데 먼저 시험 나온 거는 세 가지. 자, 다시 확인할게요. 첫 번째는 뭐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하나.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누구 인감? 가등기 명의인 거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 후에 등기별 정보를 멸실했다. 멸실했을 때 방법 세 가지 다 뭐가 자라? 인감증명 첨부한다. 출석도 포함됩니다. 셋 다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세 문장이 이제 주요 지문이에요. 이렇게. 나머지 확인할게요. 거기 이제 그다음 양로 3번. 자,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다. 보시고 양로 3번이요. 자, 1번 줄 읽어놓으세요. 단독 신청. 뭔가 하면 단독 신청은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첫 번째 하나. 그럼 2번은 나중에 볼 거고요. 3번 체크하세요. 3번도 이제 올해 추가됐어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국가 거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4번. 그 4번에서는요. 자, 두 번째 줄 가로 쓰게 보실래요? 양가로 2에 4부터 7까지죠. 자, 보세요. 4부터 7까지가 그게요. 첫 번째 이제 합필 등기, 분필 등기. 그다음 이제 상속재산 협의분할 할 때. 또 하나가 이제 뭐다? 제3자 허가 동의 쓴다. 여기 네 가지예요. 이렇게. 4부터 7까지. 자, 근데 이런 서류가 그다음 체크하세요. 공정증서라면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뭔가요? 공정증서니까 확인이 되어야 안 돼요. 확인되잖아요.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럼 또 자, 양가로 4번 제출하는 인감. 거기서 이제 2번 체크하세요. 자, 1번 보시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문장이. 자, 양가로 2 나왔죠. 1부터 3까지 체크하고요. 1부터 3까지예요. 그럼 1, 2, 3 세 개죠. 그다음 및 그다음 6에 따라 6. 6번은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할 때 협의분할. 그때 보세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 권한을 수여했을 때 체크하세요. 처분 권한을 수여했다. 뭔가 하면 본인이 이제 대리인에게 권한을 줬다 그 말입니다. 중요하게 그 체크하세요. 그 뒤에는 그 대리 인감도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인 것도 같이. 본인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누구 것도 갖고 와라? 대리인 것도 갖고 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렇게. 또 그다음 2번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법정 대리인 체크하고요. 동그라미 2번 법정 대리. 자, 법정 대리인이 또 나왔어요. 양가로 위에 1부터 3까지 1, 3, 3개 나왔죠. 신청하거나 그다음에서 4부터 7까지. 그러면 똑같은 말 아니에요? 1부터 7까지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체크하세요. 자, 서류 작성하는 경우에 누구 인감 제출한다? 법정 대리인 거. 애들 거는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4, 5, 6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3, 4, 5는 자 보시고 이제 일단 1번과 2번이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에요.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두 개. 이렇게 체크하고 옆에 가서 이제 5번 체크하세요.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인감증명 뗄 때 용도 적어야죠. 언제만 적어요? 부동산 매도용일 때만 체크하면 되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 그럼 또 이제 자 인감증명 유효기간 얼마? 3월 체크하면 되고 이렇게 두 개 체크해 놓으세요. 유효 3월 체크 하나 체크하고 사용도 체크하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인감증명 파트는 시험 나오면 여기가 시험 나와요. 제출한 경우 3개. 그래서 1, 2, 3, 3개는 꼭 제목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체크한 지문이 있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뭔가 하면 지금 체크한 지문들이 올해 이제 개정된 개정사항들이에요.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그다음 이제 자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일단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자 근데 보시면 하나 문제가요. 5번 돼 있고요.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이다. 첫 번째 의의 문제예요. 자 일단 제목이 보시면 등기 원인에 대한 데 있죠. 그럼 등기 원인이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던 매매죠. 계약이죠. 뭔가 하면 여기는
이제 등기원인에 관련해서 국가기관에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국가기관의 인허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밑에 경우는 되게 많은데 두 개 보시면 돼. 제출 관련해서 이렇게 첫 번째 보시고 이제 체크할게요.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토지 거래 허가. 자, 칠판 보시고 이제 토지 거래 허가는 엄청 들었죠. 그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고개 들고 토지 거래 허가 언제 허가 대상? 허가 구역은 당연한 말이고 막막하죠? 자, 이렇게 하세요. 다시 이제 짝을 져야 돼. 짝을. 거미는 요건이 뭐라고요? 언제 또 매매를 했어 또? 거미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딱 두 단어죠. 여기는 좀 더 길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거미는 계약을 원인으로 그랬죠. 그래서 토지거래가 요거는요. 이거는 유상계약이라 표현해요. 유상계약.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또 그리고 봐요. 거미는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여기는 좀 더 복잡하겠죠. 소유권도 있고 뭐도 있다? 지상권도 포함돼요.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할 때. 자, 봐요. 자, 거미는 가등기할 때, 본등기할 때. 거미는 본등기 되죠. 소유권 이전이니까. 그럼 얘는 가등기, 본등기? 얘는 가등기 때예요. 이렇게 가로치고 예약 포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짝을 딱 줘놓으셔야 돼. 그래 편해. 자, 다시. 자, 토지거래가는 요건 세 가지. 첫 번째, 그냥 계약이 아니고 뭐다? 유상계약. 그럼 만약에 보세요. 토지를 증여하면요.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왜? 유상계약이니까 이렇게. 두 번째 무슨 권리?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까지. 지상권 포함 이렇게. 또 이제 그리고 자, 요거는 가등기시, 본등기시? 가등기시예요. 예약 포함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등기 때 받았으면 본등기 때 받을 필요는 없다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 이해하세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요건 세 가지. 첫 번째,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권리?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할 때 가로치고 예약 포함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보시고 이제 책 보세요. 여기 그 책에 제가 등기 얘기 원문 실어놨어요. 자, 그래서 245. 자, 밑에 박스 보세요. 코어 체크. 1번 체크하세요. 1번. 자, 중간 체크하세요. 대가를 받고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이 유상계약 그 말이에요. 대가를 받고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돼 있고. 그 옆에 가로치고 뭐라 써 있다? 예약 포함. 이렇게 하세요. 토지라가 요거는요. 거미랑 같이 외우가 편해요. 자, 다시. 거미는 언제 거민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딱 체크하면 되고. 그러면 토지라가는 그냥 계약이 아니고 유상계약. 무슨 권리?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할 때. 그 다음 가로치고 예약 포함 이렇게 세 단어. 그 다음 이제 2번은 그거예요. 자, 가등기 때 받았죠. 그럼 본등기 때 또 받을 필요는 없다가 되겠지. 이렇게 그 말이고. 2번이 그 말이에요. 그럼 3번.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가 권리를 신청할 때 체크하세요.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 그럼 이제 봐요.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가 신청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인천 송도 있죠. 송도 처음 만들 때 계획이 뭐였어요? 국제 허브 도시? 국제 허브 도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해왔어요. 근데요, 요 송도가 토지로 허가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개요에서 막 할 때요, 국제 기구들이 막 들어옵니다. 신청하는데 인천시가 신청을 안 해줘요.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럼 얘들이 뭐 아쉬운 거 있어요? 열받죠? 다 가버렸어. 어디로? 상해로. 지금 하나 들어와 있죠. 국제 기후 기구 뭐 하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풀었어요. 근데 안 들어오지. 벌써 삐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체크하세요. 이제 국제 기구나 이제 거기 이제 외국 정부일 때 필요 없고. 그다음 이제 4번은 별표. 자, 토지거래 허가서는 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 구역이 아니었으나 신청 시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딱 자르고. 두 번째, 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나 등기 신청 시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판례 기억나세요? 되게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보세요. 뭔가 하면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하겠죠. 좀 보면요, 계약을 먼저 하고요. 나중에 등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럼 비교해 볼게요. 자, 보세요. 계약 시 허가 구역이었습니다. 등기할 때 지정이 해제됐어요. 그럼 허가는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럼 반대로 계약 시에는 허가 구역이 아니었어요. 등기할 때 허가 구역으로 묶여버렸어. 그럼 허가는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응? 나 몰라. 다시. 자, 계약 시 허가 구역이었습니다. 중간에 지정 해제됐어요. 등기할 때 또 묶였어요. 허가 구역으로. 허가는 받아야 말아요? 자, 다시. 자, 봐요. 이게 케이스이죠. 보시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약을 먼저 하고 후에 등기하죠. 포인트가 뭔가면요. 이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 체결 시 등기 시 전 구간 다 허가 구역일 때 그때만 받아요. 지정이 일시라도 해제되면 허가는 요한다 안 요한다? 안 요한답니다. 이렇게 따져야 돼. 다시 얘기하세요. 자, 요 토지거래 허가는 요건 계약 체결 시 등기 시 전 구간 다 허가 구역일 때 그때 받습니다. 일시라도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는 요한다 안 요한다? 안 요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림 오셔 편해 공부하시기 이렇게. 하나 체크해놓고. 그럼 또 이제 그 밑에 자, 그 밑에 또 하나 더 있죠. 자, 6번 질문. 자, 이제 토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민계약서 농지증은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이유를 대야지. 왜 안 해? 토지 허가 받았잖아. 법에 써 있어. 법에 토지 허가 받으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조항. 뭘 또 처음 봤고 그때 나왔는데 거민할 때.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여기 체크해놓으세요. 6번. 자, 거민 농지증 제출 불효 딱 체크하고 여기까지 봐놓으세요. 이제 나머지부터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서류 파트인데요. 여기까지 끝나면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이제요. 저지난주 나왔던 등기 신청 형태라는 거 하나, 서류 파트 하나, 두 개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언제 받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다 나온 애들이야 앞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좀 잠시 후에 이제 보겠습니다. 네.